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호우 관련 KBS 뉴스 특보입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강원과 전라도 지역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집중호우가 연일 계속되면서 홍수특보가 발효되고 곳곳이 침수되고 있는데요.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서울 주요 간선도로도 통제되고 있는데 출근길 잘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주요 지점을 연결해서 현 상황을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 북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임진강 수위가 오르면서 군남댐이 최고 수위를 기록했고 비룡대교 등에 홍수경보가 내려지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지금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임진강 상류와 중류에 각각 취재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이 차례로 연결해서 주민 대피 상황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임진강 상류 군남댐으로 가겠습니다. 자, 공민경 기자, 주민들 상당수가 대피했다고 하죠.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전에 전해드린 상황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임진강은 제가 나와 있는 연천을 지나 파주까지 이어집니다. 저는 지금 상류 지역인 연천군 군남댐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곳 연천군 대피 상황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은 현재 1,200여 명이 대피소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새벽 1시에는 600명이었는데 2배로 대피 인원이 늘었습니다. 대피 대상 지역을 함께 보시면 연천군 군남면과 백한면, 왕진면과 미산면, 중면과 장남면 등 6개 면에서 저지대에 살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대피소는 모두 21곳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미래센터와 백학중학교, 왕산초등학교, 징파나루연수원, 중면사무소와 원단리 주민자치센터 등입니다. 수위가 더 오르는가에 따라 대피 지역과 주민들이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임진강 수위가 어떤지가 가장 궁금한데요. 공기자가 나가 있는 상류 이 군남댐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제는 날이 완전히 밝았는데요. 밤새 비가 많이 내렸다 조금 약해졌다를 반복했는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소강 상태입니다. 지금 임진강 수위는 한마디로 최고로 높아진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남댐은 어제부터 40m 수위를 넘나들고 있고 지금은 39.2m로 살짝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댐에 물이 가득 찬 상태이고 이 정도까지 수위가 높아진 것은 처음이라는 군남댐 관계자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곳 연천군에 비가 많이 내려서이기도 하지만 연천군이 소강 상태를 보이더라도 북한에 내린 폭우가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비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임진강 상류인 경기도 연천 군남댐 앞에서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임진강 상류에 이어서 이번엔 더 내려가서 중류로 가보겠습니다. 파주 비룡대교에 지금 취재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이곳은 현재 홍수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자, 문혜슬 기자, 이제 비룡대교를 기준으로 주민 대피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이 파주 지역 주민들 상당수 지금 대피한 상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임진강 중류의 비룡대교입니다. 이 파주시는 비룡대교의 수위를 기준으로 주민들의 대피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어제 오후 이곳에 홍수경보가 내려지며 주민들이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파주시 파평면과 적성면 두 곳에 내려졌던 대피령이 어젯밤부터는 문산읍까지 확대됐습니다. 이곳 주민 5천여 명이 대피 대상인데 저지대에 사는 주민이 이 중 1,000여 명에 이릅니다. 이 세 곳 중에선 특히 문산읍의 주민이 많습니다. 4,900여 명인데 파주시 대피 대상자의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이 주민들은 자유초등학교와 문산장로교회, 문산초등학교와 파주고등학교 등의 몸을 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새벽 현장을 가보니까 자정이 넘은 시간인데도 대피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현재 임진강 중류의 수위는 어떻습니까? 보시다시피 비가 잠깐 그쳤다가 다시 내리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날이 좀 밝아져서 뒤쪽 임진강이 아마 보이실 텐데 물살이 매우 강하고 좀 수위도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룡대교 수위는 오전 7시 기준으로 13.3m였는데 현재 홍수경보가 내려진 상황인데 대홍수경보가 내려질 수 있는 기준에도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임진강 수위는 서해안 해수면 높이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오늘 오전 6시 반쯤 서해안 해수면이 가장 높아지는 만조 시각을 저희가 지금 지나고 있는데 임진강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파주시도 만조 시각에 대비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에 대해서 추가 대피령이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임진강 중류에서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자, 이번엔 서울 한강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팔당댐의 방류가 계속되고 비까지 내리면서 한강 수위가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통제가 계속되고 있는 서울 잠수교로 가볼 텐데요. 잠수교는 잠시 뒤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들을 보면은 한강댐에서 내려온 물들이 이제 군남댐에서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비룡대교 상황까지 알아봤습니다. 잠시 뒤에 서울의 잠수교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서울경찰청을 연결해서 서울 시내 교통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정환 경위 전해주시죠. 네, 지금 시각 서울 시내 소통 상황은 자동차 전용도로 위주로 출근길 지나면서 빠르게 정체 구간이 늘고 있습니다. 도심 한쪽 상황도 정체 구간이 점점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침수로 인한 서울 도심 통제 구간은 모두 9개소입니다. 동부간선도로와 올림픽대로, 내부순환도로, 강변북로, 잠수교, 개화 육관문, 여의 상료와 하류 IC, 증산교 하부도로입니다. 동부간선도로는 한강물 역류 영향이 더 큰 가운데 전 구간 통제 중입니다. 보시는 화면 월계 1교 수위가 경계 수위를 넘어서 위험 수위 부근까지 다다랐습니다. 조금은 여유가 있지만 과거 급작스러운 수위 상승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오늘 새벽 3시 50분을 위해 통제를 결정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경 장안교 부근에는 동부간선도로 본선은 아니지만 침수 위험 지역에 주차 위반 차량이 발견됐었습니다. 차주가 연락이 되지 않아 결국 경찰 견인 차량으로 안전지역 이동 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통제 지역 출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통제는 또한 통제 또는 심한 정체 시 우회도로는 동일로입니다. 동일로 소통 상황은 도심 안쪽으로 수락산역 삼거리에서 하계역 교차로 사이 큰 정체를 보이고 있으며 동일로 지하차도 등 그 밖의 구간에서도 꾸준히 통행량이 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통제 구간은 동작대교에서 염창 IC 구간 양방향입니다. 여의 상류와 하류 IC도 통제 중인 가운데 이 지점은 올림픽대로 본선보다도 이 진입로 쪽 저지대이기 때문에 어제 아침부터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는 원효대교 북단에서 의사협회 진입로 구간 양방향 통제 중이며 잠수교 통제는 8월 2일 오후 5시 20분부터 지금까지 통제가 계속 중입니다. 그 밖에 내부순환도로 마장램프에서 성수 분기점 사이가 오늘 새벽 2시부터 개화 육관문이 오늘 8월 3일 아침 7시 30분부터 지금까지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광천 수위도 제법 높아진 상태입니다. 보행자용 다리가 양쪽 끝에 잠긴 상태며 어젯밤보다 많이 수위가 올라간 상태입니다. 이 불광천 수위가 올라가면 통제되는 취약지점 증산교 하부도로도 오늘 새벽부터 통제가 시작됐습니다. 이 부분 지나실 때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이 강변북로 통제 상황은 일산 방향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 정체입니다. 소통 상황이 되겠습니다. 가장 크게 두드러진 모습 보이고 있으며 정체 행렬도 역시 점점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도심 한쪽 상황, 종로 일가를 비롯하여 정체 구간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기상 예보와 교통 상황을 살펴볼 때 다음 주까지는 이동하실 때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소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서울 시내 교통 상황 알아봤습니다. 이번엔 서울 한강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 팔당댐의 방류가 계속되고 비까지 내리면서 한강 수위가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통제가 계속되고 있는 서울 잠수교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승복 기자, 잠수교 수위가 계속 오르고 있다고요? 지금 현재 비도 많이 내리고 있네요.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예, 이곳 잠수교에서 어젯밤부터 밤새 시간마다 호우 상황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은 출근 시간이 한창인데 여전히 잠수교는 통제되고 있고 비는 계속 내리면서 그 수위도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도로와 공원에 가득 찬 흙탕물이 더욱 불어나고 있다는 걸 제 뒤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현장 상황을 전해드릴 때마다 표지판과 나무가 어느 정도 보이는가를 두고 수위를 실감했는데 지금 보면 윗부분까지 거의 물이 들어찬 모습입니다. 잠수교 수위도 10m에 달하고 있습니다. 소양강댐과 팔당댐에서 방류량이 늘면서 수위는 오늘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강으로 들어오는 하천과 한강공원에 대한 통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포와 강서 한강공원은 전면 통제됐고 서울 시내 하천 43곳 가운데 도림천, 청계천 등 하천 18곳도 출입 금지입니다. 한강변 산책로를 오갈 때 이용하는 보행자 나들목도 대부분 통제된 상태입니다.
또 하천 수위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오전 5시 50분에는 탄천 대곡구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됐습니다. 탄천 역시 홍수 기준 수위인 5.5m를 넘어가고 있는데 인근 주민들은 가급적 주변을 지나시지 않고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수교에서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밤새 내린 집중호우 그리고 한강 수위가 계속 오르면서 서울시내 주요 도로의 통제 구간도 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주요 간선도로가 통제 중인데요. 잘 확인하셔야 되겠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송낙규 기자, 서울시내 교통 통제 구간이 늘고 있는데 어디가 새롭게 추가됐습니까? 네, 1시간 전쯤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강대교 북단에서 원효대교 북단 구간이 침수 위험으로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밤새 내린 비가 줄곧 쏟아지면서 교통 통제 구간도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팔당댐과 소양강댐 방류량이 늘면서 한강의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내려진 조치인데 교통 상황에 따라 통제 구간은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통제 구간이 늘어나면서 출근길 차량 정체 현상도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올림픽대로는 어젯밤부터 통제됐던 곳이죠. 동작대교에서 염창 나들목까지 양방향 여전히 막혀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수락 지하차도에서 군자교까지 양방향 구간 차량 진출 막혀 있습니다. 또 한강 교량 양방향 잠수교 북단과 잠수교 남단 사이 역시 교통이 통제된 상태인데요. 내부 순환도로는 성동분기점에서 마장램프까지 양방향 통행이 막혀 있고 강변북로 마포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양방향 구간 통행도 제한됐습니다. 한강 수위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인 만큼 서울 시내 도로도 통제 구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잘 확인하시고 출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많은 비가 내리는 만큼 안전운전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자, 앞서는 경기 북부 지역 상황 또 서울 상황 알아봤는데요. 이번엔 강원 북부 지역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철원에는 지금까지 최고 70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한탄강 지류에 있는 하천에 둑이 터지면서 마을 전체가 완전히 침수된 곳까지 생겨나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지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영준 기자, 마을이 침수가 됐는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어제 하천이 범람하면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던 곳에 와 있습니다. 지금은 이 날이 밝으면서 이 마을에 차올랐던 물이 대부분 다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통행도 재개됐는데요. 이제는 이 주택 침수 등 피해 복구가 남아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70여 가구 총 130여 명 정도가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이들 가운데 30여 명은 인근의 오덕초등학교로 대피했고 70여 명 정도는 가까운 친인척 집 등으로 대피했었습니다. 어제 오후 하천 범람 당시 마을에 있던 주민 30여 명은 고립돼 있었고 곧 보트로 주민 9명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20여 명은 마을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가축 관리를 위해 비교적 안전한 고지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번 침수 피해의 원인은 마을 주변 한탄강 지류에 있는 하천 뚝이 터졌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철원에선 3개 마을이 물에 잠긴 곳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침수 지역은 김하읍 생창리와 갈마릅 정연리, 동송읍 이길이 등 3곳입니다. 또 갈마릅 동막리도 일부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불어난 물이 대부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강원도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한탄강 쪽이 좀 걱정스러운데 한탄강 본류 여전히 범람 위기가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까지 굵은 빗줄기가 이어졌는데요. 이처럼 폭우가 계속되면서 한탄강 본류의 수위가 크게 불어났습니다. 이 수위가 뚝 제방까지 차올랐고 물 색깔도 짙은 황토빛 흙탕물로 변해 있습니다. 한탄강의 수위 상승으로 현재 철원의 5개 마을에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마을 주민 300여 명이 긴급히 대피했고 일부 군부대도 대피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강원도 내 다른 지역에서도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를 기준으로 토사 유출과 침수 등 강원도에 접수된 호우 피해는 300건을 넘었습니다. 산간도로 곳곳은 낙석이나 침수로 도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철원에서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태풍 하구핏은 온대 저기압으로 약해졌지만 태풍이 남긴 수증기가 한반도로 넘어와서 많은 비를 뿌리고 있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방식 기자, 지금 비가 가장 많이 오는 지역은 어딘가요?
네, 먼저 레이더 영상을 보면 1시간 전보다 더 강한 비구름이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가장 강한 비가 오는 지역은 경기도로 시간당 4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재난감시 CCTV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가평군 보겠습니다. 가평 이교의 모습인데요. 현재 가장 강한 비구름이 지나는 곳입니다. 카메라 렌즈에 빗물이 일렁이고 있고 누렇게 불어난 강물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남양주 왕숙천입니다. 왕숙천 수위가 계속 높아지면서 범람 위험이 커졌고요. 인근 주민들은 일부 대피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서울로 가보겠습니다. 마포구 성산교인데요. 거센 비가 오늘 새벽에 쏟아지면서 홍제천을 건너는 다리와 산책로가 불어난 강물에 완전히 잠겨버렸습니다. 상습 침수 지역으로 물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인근 주민분들은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충남 공주로 가보겠습니다. 금강교의 모습인데요. 강물이 역시 누런 흙탕물로 변했고 이 지역은 바람이 강합니다. 지금 카메라가 흔들리고 있고요. 현재 남부 일부 내륙을 제외한 전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람 피해도 없도록 대비를 계속하셔야겠습니다. 앞서 상황들을 짚어봤는데 임진강 유역을 비롯해서 심각한 홍수 상황에 처해 있는데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환강댐 방류와 함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계속되면서 임진강과 한탄강 수위가 기록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자세한 수위를 그래픽을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임진강 유역 연천 군남댐입니다. 현재 수위가 39.44m로 거의 가득 차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미 계획 홍수인 40m를 넘어섰는데 계속 위태로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수 경보가 내려져 있는 임진강 비룡대교에서도 수위가 계속 높습니다. 홍수 경보 수준을 2m 가까이 더 넘어섰는데 대홍수 경보 기준인 13.6m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과거 최대 수위를 봤더니 11.76m였습니다. 또 범람이 우려되는 파주시 문사름 저지대의 주민들에게 대피령 내려져 있고요. 다음은 임진강의 통일대교입니다. 현재 수위 9.16m로 1시간 전과 변화가 없고요. 홍수 경보가 계속 내려져 있습니다. 임진강 유역 대부분 과거 최대 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탄강 유역의 사랑교 보고 계십니다. 현재 수위 8.69m입니다. 홍수주의보 내려져 있는데 한탄강은 북한에서 내려와 연천과 철원을 흐르는 강입니다. 경기권뿐만 아니라 철원군에서도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번 장마는 이례적으로 오래 강하게 지속되는 만큼 수위가 충분히 낮아질 때까지 안전한 곳에 머물며 대피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태풍의 수증기가 밀려오면서 계속 폭우가 내리고 있는데 언제까지 강하게 이어지나요? 네, 천리안 위성 영상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으로 강한 비구름대가 계속 밀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4호 태풍 하구핏인데 지금은 온대 저기압으로 약해져서 중국 산둥반도를 지났고요. 우리나라와 더 가까워졌습니다. 저기압에서 엄청난 양의 수증기가 장마전선으로 밀려들고 있고요. 저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에 기압 차이가 매우 커지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졌습니다. 슈퍼권 강수 예상도를 보면 오늘 오전까지는 이렇게 중부지방과 호남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시간당 30에서 50mm에 이르겠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기 불안정이 커지면서 벼락이 치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부터는 이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점차 약해질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을 보면요. 충청과 호남, 경북 북부 지역에 최고 200mm 이상, 그 밖의 영남 지방에도 50에서 150mm의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중부에 이어서 지리산 부근을 비롯한 남부 지방에서도 계곡이나 하천 주변 접근을 피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네, 이번엔 한강 상류 지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강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곳이죠. 팔당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현장 중계차 연결합니다. 자, 최준혁 기자, 뒤쪽으로 이제 팔당댐 방류 모습이 보이는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 팔당댐은 조금 전부터는 빗줄기가 다소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세게 불고 있습니다.
지금도 팔당댐에서는 쉴 새 없이 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숨은 15개 중에서 10개를 개방해서 1초에 17,000톤 정도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늘 새벽 취수를 위해서 2시간 반 동안 방류량을 초당 1,000톤가량 줄인 뒤로 2시간쯤 전 초당 1,600톤, 그리고 조금 전 다시 초당 2,000톤을 늘린 상태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북한 지역에 하천물이 내려오고 있고 북한강 상류뿐만 아니라 팔당댐 인근에도 비가 많이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일 것 같은데 북한강이나 남한강 쪽에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방류량이 더 늘 수도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팔당댐의 현재 수위는 제한 수위 25.5m에 아직은 1m 남짓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팔당댐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은 초당 16,000톤 정도로 나가는 물의 양이 조금 많은 상황이어서 당분간 수위에는 큰 변화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많은 비가 내렸던 만큼 앞으로의 기상 상황에 따라서 수위가 다소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계속해서 많은 비가 내린다면 당분간 팔당댐의 방류량이 낮아질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강 수위도 더 오를 걸로 예상돼 각별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팔당댐에서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한강 유역의 하천과 댐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는 한강 홍수 통제소를 연결해서 현재 주요 지역의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민수 기자, 현재 홍수특보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비가 계속되면서 홍수특보는 1시간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홍수경보는 경기도 여주 흥천대교와 원부교, 남양주 진광교, 포천 영평교, 파주 비룡대교 지점에 내려져 있습니다. 홍수경보는 하천 수위가 70% 찼을 때 발령하는데요. 홍수통제소 관계자는 미리 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30% 정도 여유를 두고 경보를 발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이제 홍수경보는 하천 수위 70%인데 그럼 홍수주의보는 어떻습니까? 홍수주의보는 홍수경보보다 한 단계 낮은데 하천의 50%가 찼을 때 내립니다. 오늘 아침 탄천과 경안천 수위가 급격히 오르면서 서울 강남구 대곡교와 경기도 광주 경안교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충북 괴산 목도교와 강원 홍천 홍천교, 경기도 평택 군문교, 연천군 사랑교에도 주의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홍수통제소는 이런 홍수특보를 한강 수계 19개 지점을 대상으로만 하는데 이외의 지역에서도 항상 수위를 확인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수위는 한강 홍수통제소 홈페이지나 홍수알림이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강 유역댐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변화가 있나요? 네, 한강 수계에는 한강 중심부 수위에 영향을 주는 7개 주요 댐이 있는데요. 홍수 조절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북한강 수계엔 화천댐, 춘천댐, 소양강댐, 의암댐, 청평댐이 있고 남한강 수계엔 충주댐, 그리고 두 강이 만나 한강 본류가 시작되는 곳에 팔당댐이 위치합니다. 지금 강원 지역에 내린 비 때문에 이 부근 댐들이 많은 양의 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방류량을 보면 춘천댐은 1초당 약 4,800톤, 의암댐은 10,000톤, 청평댐이 약 9,800톤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서 방류량이 조금씩 느는 추세입니다. 자, 북한 쪽에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접경 지역 피해가 큰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북한에 내린 많은 비 때문에 임진강 수위가 급상승하면서 파주 연천 지역에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임진강 상류 북측 지역에 있는 복례호 수문에 문제가 생기면서 하류인 군남댐의 수위가 급상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책 마련을 위해 여기 한강 홍수통제소에서는 어제 저녁 환경부 장관이 참석한 상황 점검회의도 열렸습니다. 내일까지도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서 한강 수계 댐들의 방류량이 계속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강 수위가 높아지면 추가 도로 침수 가능성에도 대비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강 홍수통제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장석환 대진대 교수와 함께 한강 유역의 홍수 상황과 주민 대피 요령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현재 상황들을 보니까 이제 경기 북부 지역에 임진강이 있고요. 또 이제 그렇습니다. 강원 북부에 한탄강이 있고 이제 한강 쪽이 있는데 좀 지역을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가장 심각하게 보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경기 북부 지역의 이제 군남댐 상황인데 앞서 중계차 연결했을 때가 이제 40m 육박하고 있다. 이거는 어느 정도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군남댐의 40m라고 하는 것은 해발 기준입니다. 네. 원래 군남댐은 댐의 높이가 한 26m 정도 되고 홍수 저수량이 한 7천만 톤 정도 되는 그렇게 큰 댐은 아닙니다만은 네. 이 댐의 목적은 북한에 있는 환강댐이라고 하는 임진강 네. 상류에 있는 큰 댐의 홍수를 저지하기 위한 홍수 방어 전용 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 군남댐의 설계 홍수량 그 정도의 위치를 모든 북한에서 내려온 물을 다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위치가 40m의 수위라고 보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최고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데 군남댐의 수위가 높아지고 지금 방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지. 이제 북한 쪽에서 이제 폭우가 내렸기 때문에 환강댐에서 방류를 하고 있고 앞서 또 기자 이야기는 이제 만조 시간도 오전에 이제 겹치긴 했었고요. 예. 어떻습니까? 군남댐은 1차적으로 환강댐에 이제 대응 홍수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정말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어제 밤 12시 즉 자정을 기점으로 해서 상류의 유입량은 아주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11,000 정도 어제 밤에는 한 12,000이 넘게 방류가 됐었는데 지금은 한 11,000 정도 된 거 보니까 조금 줄어 있는 그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군남의 홍수 방류량이 줄었다 할지라도 하류의 영향이 그대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지금 오전에 밤 사이에 왔던 하류 지역에 와 있는 강우량이 좀 증가를 했고요. 임진강은 서해에 가깝기 때문에 서해에서 오는 조위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위의 밀물대에 홍수가 겹치면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에 경기 북부에 대홍수가 일어났던 경우도 그 상황과 비슷하거든요. 네. 조위가 지금 오전 9시에 가장 높은 조위를 이루고 이제 12시간 간격으로 저녁 6시쯤 해서 되기 때문에 오전이 상당히 좀 주의를 깊게 살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 그 결과로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비룡대교 수위가 높아지고 대홍수에 있어요. 네. 근접하는 그런 네. 수위의 경계까지 올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서 이제 비룡대교 말씀을 주셨는데 홍수주의보, 홍수경보인데 대홍수 기준이라는 게 있더군요. 이제 홍수 경보를 나누어 보면 주의보, 경보, 대홍수 기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의보 및 경보 같은 경우는 설계 방류량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정도가 경보까지고요. 네. 대홍수는 하천이 범람할 위험성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정도까지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대홍수 경보가 내려지게 되면 이걸 이제 심각 단계라고 심각 하는데 이 심각 단계가 되면 그 주변에 있는 과거에 침수 이력이 있었던 지역에 있는 주변의 주민들은 신속하게 대피를 해야 되고 네. 이미 그렇게 대피를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8시 상황은 연천군에서 이제 그 이재민 분들 대피하신 분들이 1,200여 명으로 늘었다라는 중계차 기자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파주, 문산, 연천에서 저지대에 계신 분들이 지금 현재는 대피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또 지켜볼 상황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주민들은 이 재난 방송, 특히 이 재난 방송을 잘 지켜보시고 또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실시하는 중앙재해대책본부, 중대본이라든지 아니면 기상청의 특보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본인의 휴대폰으로 얼마든지 검색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체크를 하면서 주의를 기울일 뿐만이 아니고 지자체나 정부나 재난방송에서 대피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실하게 따르는 것이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임진강 쪽에 계신 분들 이제 상류, 중류 다 포함해서 이제 화천이라든가 문산이라든가 파주에 계신 분들은 재난방송 잘 보시면서 저희가 저지대 지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보가 울리거나 상황이 잘 파악하셔서 빨리 대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어떻습니까? 이제 크게 나눠서 보면은 강의 본류가 넘쳐서 홍수가 나는 경우가 있고 시내에 있는 지역에서의 저지대라든지 하수구가 역류가 돼서 같은 그런 내수 침수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두 개 다 어느 상황이 벌어질 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 주시를 하고 재난 방송을 같이 청취하면서 또 시청하면서 이 부분을 같이
동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강원 북부 지역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철원 지역 연결했을 때 이제 두기 붕괴가 돼서 마을이 침수가 됐다가 물은 다 빠졌다고 하는데 이제 문제가 이제 한탄강 본류 같은 경우가 뚝 제방까지 물이 차올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한탄강 좀 주의를 해봐야 되겠네요. 한탄강은 임진강의 지류입니다. 가장 큰 지류이고 96년, 98년, 99년 경기 북부의 대홍수의 일환으로 네. 본류에는 군남댐, 한탄강 지류에는 한탄강 댐이 되어 있는데 이 두 개의 댐은 홍수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 목적 댐입니다. 따라서 이 한탄강 댐은 많은 양의 비가 왔을 때 일부를 물을 가두어 놓고 하류에 피해가 나지 않도록 적은 양을 보내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한탄강 댐의 물을 계속 채우고 있으면서 일부는 방류하는 그것은 상류의 조건과 하류의 조건을 동시에 고려해서 그 방류량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아직까지는 한탄강은 본류의 위쪽 상류 부분, 철원 부분은 수위가 조금 올라가고는 있지만 네. 하류의 상황이 지금 더 긴박하기 때문에 네. 한탄강에서 방류량을 그 상하류의 어떤 기준을 맞추어서 적절하게 방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철원 지역에 뚝 붕괴가 되지 않았습니까? 뭐 예. 곳곳에 보면 저수지라든가 뚝 같은 게 있는데 본류가 아니더라도 지천이나 뚝이나 저수지의 붕괴 우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네. 큰 하천 같은 경우는 보통 100년 빈도 혹은 200년 빈도의 큰 대홍수를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설계가 되어 있고 이미 그 수방 대책이 세워져 있는 반면에 네. 지류지천, 소하천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따라서 같은 비가 왔을 때 대하천보다는 중소하천, 지류하천, 소하천 특히 도심지 이런 부분들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본류 계신뿐만 아니라 이제 뚝과 주변이 저수지 또 지천이 있는 곳이라면 재난 방송을 잘 보시고 신속하게 또 대피하고 상황을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한강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당댐도 연결을 했었는데 이제 북한강과 소양강댐이 있고 이제 남한강댐에 이제 충주댐이 있는데 맞습니다. 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보통의 이제 그 홍수 조절은 다목적 댐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강유역은 발전 전용 댐인 5개의 댐과 다목적 댐인 소양강과 충주 이 네. 2개의 댐에서 홍수 조절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팔당댐은 그 2개의 댐에서 북한강과 남한강에 내려오는 물을 하류와 상류의 조건에 맞추어서 방류량을 결정을 하는 거고요. 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저도 조금 전에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충주와 소양강 댐의 상황을 보고 들어왔는데요. 네. 충주와 소양강 댐은 아직은 조금 안정적이라고 네. 볼 수 있다. 지금은 들어오는 양을 전량 다 거의 다 배출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지만 충주는 조금씩 방류량을 늘려가고 있고 화면 보시면 소양강 댐에 오후 3시 어제 방류를 시작했는데요. 예. 네, 이게 3년 말이죠. 네. 그동안에는 그렇게 많이 피해가 없었다고 볼 수 있고 그 정도의 양이 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2010년, 2011년에 최근에 가장 큰 홍수는 2011년이니까 이 정도의 큰 비와 홍수는 아마 한 10년 가까이 한 9년 정도 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양강은 상대적으로 볼륨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3년 만에 이제 3년 만에 방류를 했다고 위험한 것은 아니고요. 그 상하류의 조건에 따라서 상황에 이렇게 따라서. 하고 한강 본류는 하류는 약 3만 7천 톤 정도의 초당 3만 7천 톤 정도의 홍수량을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 팔당 같은 경우는 15,000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데 네. 팔당은 계속 방류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상황에 대비해서 조금 더 선제적인 개념으로 여유를 지금 갖고자. 방류를 네네. 하고 있는 거고요. 같은 비가 왔을 때 지금 지류지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심을 하고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본류는 지금 한강의 본류는 아직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고 조금 더 선제적으로 잘 대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이제 재난 문자를 받았는데요. 이 5시 50분에 탄천 서울시 대곡교에 이제 홍수주의보가 내려졌다는 재난 문자를 받았어요. 말씀 주신 것처럼 본류뿐만 아니라 한강 주변에 산책로도 있고 또 지천도 있고 많은 곳들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난 방송을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팔당 방류량을 기준으로 해서
잠실 수중보라든지 또 잠수대교, 그다음에 중량천, 우리가 동부간선도로 이런 지류지천과 본류에 있는 주요 지점의 홍수위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 지점에 대한 홍수 예보를 미리 보냅니다. 따라서 거기에 산책을 하신다든지 거기에 운동하러 나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런 때는 그 방송과 그 경보를 잘 숙지하셔서 거기에 따르는 행동과 매뉴얼을 준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북한 지역 같은 경우가 이제 폭우가 계속 내리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게 좀 변수가 될까요? 어떻습니까? 어제까지 네. 이 누적 강우량이 거의 한 600mm 그렇죠. 정도까지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1년 강우량이 평균 1,300mm 정도 되고요. 북한 쪽은 한 1,100에서 1,200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며칠, 한 일주일, 한 열흘 상간에 온 비가 1년에 올 수 있는 반 정도가 그렇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의 환강댐 같은 경우도 불가피한 상황으로 방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남쪽에 있는 하류 지역에서는 강우량도 비가 오지요. 북한에서 댐에서 방류가 내려오지요. 그다음에 조이까지 만약에 겹친다면 네. 그래서 임진강이 다른 하천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위험도가 상존할 수밖에 없고, 북한에서의 사전에 방류의 통보 이런 부분이 없으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교수님께서 이제 밤새 전반적인 이제 한강과 여러 가지 홍수 상황들을 지켜보고 계신데, 현 시점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지역, 또 일반 주민들의 대피 요령 어떤 점에 좀 신경을 써야 될까요? 대부분 보면 본류, 즉 하천의 본류가 넘쳐서 범람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고, 그 경우는 정말 큰 홍수가 오는 경우고요. 네. 그 이전에 지류지천, 소하천이 이 본류보다는 조금 더 홍수의 위험성에 취약하고요. 지류지천보다 더 취약한 부분은 도심지 내부에 있는 저지대와 네. 하수 관거의 역류 이렇습니다. 네. 대하천은 100년, 200년 설계로 큰 설계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도심지의 하수 설계 기준은 10년에서 30년 설계 빈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가 어제 그제 일부 저지대 침수와 하수관의 역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것을 보면 상대적으로 도심지의 내부의 내수 침수도 지금은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잠수 연결했을 때 한강 수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예. 이 정도 상황이라면 그 서울 시내 저지대 지역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서울시의 이제 저지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배수 펌프장이 다 가동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의해서 내수를 배제를 시키는 방법을 지금 계속 지우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하천을, 소하천이나 아니면 지류지천을 중심으로 취약한 부분들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한 것은 앞으로 장기적인 투자와 그다음에 예경보를 통해서 재난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청과 경기 지역의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연결해서 이 소식과 피해 집계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정희 기자, 현재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인명 피해가 더 늘지는 않은지 걱정이 됩니다. 현재 비 피해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오전 6시 기준으로 나온 중대본 공식 집계를 보면 지난 1일부터 숨진 사람은 16명입니다. 밤사이 사망자가 1명 늘었는데요. 지난 3일 강원도 홍천에서 수색 끝에 발견된 50대 남성입니다. 실종자는 11명, 부상자는 7명입니다. 현재 이재민은 충청과 경기, 강원 등 6개 시도에서 990여 세대 1,600여 명이고 이 가운데 880여 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밤새 접경 지역에 홍수특보가 내려지면서 일시 대피한 사람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전국 일시 대피자는 4,900명이 넘었는데요.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주택 1,400여 채, 축사와 창고 1,000여 동이 파손됐고요. 농경지 8천여 헥타르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피해 시설 10곳 가운데 6곳 정도는 현재 응급 복구가 끝났습니다.
자,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가 큰데요. 정부가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오늘 충북과 경기, 충남 지역에 대한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충남 천안, 아산 등 4곳, 충북 충주, 제천 등 5곳, 경기 이천 등을 주요 특별 재난지역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 철원 등 강원도에서도 호우 피해가 큰 지역의 주민들은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특별 재난지역을 선포하려면 일단 피해 규모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자연재난으로 국고지원 대상 피해 기준 금액을 2.5배 초과한 피해가 발생하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피해 조사와 분석이 마무리되면 선포 시점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비가 그치는 대로 신속한 복구와 함께 변화된 기후 환경까지를 고려한 근본적인 풍수해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특별 재난 지역이 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가장 중요한 점은 이재민 구호와 피해 복구에 중앙정부의 예산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시설 복구 가치 지자체인만으로는 버거운 일에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관련 규정을 보면 주민들 생활 안정을 위한 대출이나 이자 감면도 가능하고요. 세금을 줄여주거나 연기해주는 등 여러 가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민정입니다. 한강 수위가 상승하면서 서울 일부 지역에도 홍수주의보가 내려지고 주요 도로가 통제가 됐습니다. 만약에 침수 피해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구경아 기자, 현재 서울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탄천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이곳도 긴박하게 대응하는 분위기인데요. 지금 제 뒤로 보시는 상황판을 보시면 서울 시내 주요 하천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제보다 확연히 물살이 거세진 모습입니다. 오전 5시 50분 탄천 대곡교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서울시는 강남구와 송파구 주민들에게 안전에 유의해달라는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7시 반 현재 대곡교 수위는 14.8m로 계획 홍수위 18m까지는 3m 정도 남았습니다. 서울시는 수원과 성남 등 경기 남부에 그동안 내린 비로 인해서 탄천 수위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획 홍수위의 70% 수준까지 수위가 올라가면 홍수 경보가 내려집니다. 집중호우가 내리지 않더라도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 지대가 낮은 곳에서는 배수가 되지 않아 역류로 인한 침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강북에서도 반지하 주택이 침수됐다면서 배수를 요청하는 신고가 하나둘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침수가 발생하면 주민센터나 구청, 소방서에 신고해 양수기를 지원받으라고 안내했습니다. 또 만약의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발송하는 재난 문자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내 주요 하천은 호우특보와 함께 모두 출입이 통제된 상태인데요. 서울시는 시내 하천은 갑자기 급격하게 물이 불어날 수 있다면서 수위에 관계없이 하천변은 출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강 수위와 기상 상황에 따라 교통 통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동하기 전에는 미리 확인하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구경합니다. 집중호우로 이미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에선 산사태 위험 지역과 저수지 등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기현 기자. 자, 오늘은 경기 남부에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재난종합지휘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센터에는 직원들이 24시간 비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흰색의 숫자가 변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숫자가 커지다가 다시 1이 된다는 건 새로 신고가 접수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20개의 CCTV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장소를 바꿔가면서 실시간으로 31개 시군에서 침수가 빈번한 교차로와 지하도의 상태, 그리고 제방의 유실 여부, 하천과 저수지가 범람하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중앙의 화면은 현재 경기도의 침수와 축대 붕괴 등의 신고로 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현황판인데요. 주황색은 구조 활동,
파란색은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 활동 등을 31개 시군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비가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한 4시간 전부터 출동 건수가 확실히 늘고 있는데 경기 북부보다 남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9,1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돼 1,123명을 병원으로 옮기고 197명을 구조했습니다. 경기도에선 이번 집중호우로 8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는데요. 사망자 8명 가운데 7명이 흙더미에 매몰되거나 산사태로 건물이 무너지면서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도는 우선 산사태 취약 지역인 가평과 안성, 시흥에서 114명을, 인명피해 우려 지역인 안양과 이천, 가평에서 35명을 사전에 대피시켰습니다. 저수지에서 실종 사고가 발생한 만큼 저수지 낚시터를 일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또 안성과 이천 등 피해가 큰 시군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행랑객이 많은 곳은 현장 순찰단을 파견해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KBS 뉴스 김기형입니다. 갑작스러운 대피령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파주 연천 지역 주민들은 대피소에서 불안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보도에 홍성희 기자입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파주시 저지대 지역에 긴박한 대피 명령이 내려집니다. 하천 범람이 우려되어 저지대 주민 여러분께서는 대피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각 내려진 갑작스러운 대피령. 주민들은 분주히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아줌마! 아니, 전화 받아야 돼, 전화. 대피하셨나? 전화번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옷가게 주인도 시장 상인도 부랴부랴 짐을 싸고 대피할 채비를 마칩니다. 대피령이 내려진 곳은 파주 문산읍과 적성면, 파평면의 저지대 지역으로 모두 임진강의 본류 또는 지류와 맞닿은 곳들입니다. 인근 학교와 교회 등에 차려진 대피소로 몸을 피한 주민들. 과거 임진강이 범람해 수해 피해를 겪었던 지역인 만큼 더욱 걱정이 큽니다. 빨리 피신하라고 막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눈물 나올 또 속상해요. 그때 생각하면 막. 그때 놀란 게 지금도 놀래가지고. 파주보다 좀 더 북쪽 임진강 상류에 있는 연천군 역시 어제 저녁부터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마을에 진입은 안 되고 그냥 집사람이 그저 통장 있는 거 2개만 갖고 그냥 맨몸으로 나온 거예요. 지금 다시 동네 못 들어가니까 그런 상황이죠. 연천에서는 백항면과 군남면, 미산면, 중면, 왕직면, 장남면 6곳에 대피령이 내려졌는데 역시 모두 임진강 인근 저지대 지역입니다. 임진강의 범람 가능성을 가늠하는 비룡대교의 수위는 대홍수 경보 단계인 심각 수준에 육박한 상태입니다. 연천군과 파주시의 대피 대상 인원은 지금까지 모두 6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북한이 며칠째 많은 비가 내리자 임진강 상류에 있는 환강댐 수문을 여러 차례 개방하고 있습니다. 수문을 개방할 때 남측에 통보를 해야 하지만 통보 없이 물을 흘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무단 방류가 임진강 하류 우리 측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김경진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2007년 지어진 북한 환강댐은 군사분계선에서 북쪽으로 42.3km 거리 임진강 상류에 있습니다. 저수량은 3억 5천만 톤으로 남측 팔당댐의 1.5배입니다. 북한에도 며칠째 폭우가 쏟아지면서 북한은 환강댐 수문을 최근 여러 차례 개방했습니다. 환강댐에서 물을 방류하면 군사분계선을 넘어 6시간 만에 남측 임진강 최북단인 필승교에 도달합니다. 북한 환강댐에서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물을 막기 위해 2010년 건설한 것이 군남댐입니다. 필승교에서 군남댐까지 물이 도달하는 데에는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북한의 무단 방류에 많은 비까지 더해지면 군남댐도 방류를 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임진강 하류 수위는 급격히 상승하게 되고 범람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연천과 파주 등 임진강 하류 지역은 물론이고 한탄강이 지나는 철원군 인근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북한 지역에 큰 비가 계속되고 있어서 북한이 환강댐 수문을 추가로 개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통일부는 2009년 남북 합의에 따라 북한은 환강댐 방류 시 사전에 통보해야 하지만 우리 측에 통보하지 않고 있다며 남북 간 합의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올해도 전국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저희 KBS에는 비 피해 상황을 담은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와 경기 북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마을과 논밭이 잠기는 등 위험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주지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기도 연천군의 임진강 주변, 마치 저수지처럼 보이는데 건물 한 동만 물에 잠기지 않고 남아 이곳이 캠핑장이었던 것을 짐작케 합니다. 전봇대 높이의 3분의 2 정도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줄지어 서 있는 비닐하우스, 안에는 농작물도 보이는데 절반 정도는 물에 잠겼습니다. 주변 논밭도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물이 가득 찼습니다. 물에 잠긴 논밭을 주민들이 걱정스레 지켜봅니다. 길이 끊기면서 자동차도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절반가량 물에 잠긴 축사 안에는 소 한 마리가 겨우 목만 물 밖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 지역에 비가 쏟아지면서 갑자기 차오른 물에 소들은 미처 대피조차 못했습니다. 불어난 물에 떠내려가는 컨테이너를 한 남성이 지켜봅니다. 빠른 속도로 내려가는 컨테이너. 얼마나 강한 물살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군의 한 마을, 허벅지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모두 집을 떠나 대피했습니다. 제보 영상은 카카오톡이나 KBS 뉴스 애플리케이션, 전화, 이메일 등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제보 영상을 촬영할 때는 안전이 확보된 곳에서만 해야 합니다. KBS 뉴스 조지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장석관 대진대 교수와 함께 현재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앞서도 이제 리포트에서도 이제 북한의 그 방류 상황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짚어봤는데 이 공유하천 관리라는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공유하천이라는 게 두 나라 이상의 국경을 가로지르는 하천을 공유하천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260여 개 정도의 공유하천이 있습니다. 네. 대부분은 상하류의 갈등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대부분 또 서로 합리적인 선에서 물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서로 소통을 하고 통보하고 그런 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메콩강 같은 경우도 5개 나라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과 멕시코의 콜로라도 강도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적대적 관계에 있는 공유하천은 굉장히 유일한 상황이고 상류가 3분의 2 이상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북한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공유하천인 임진강을 보다 효율적으로 홍수 관리라든지 물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협조적인 관계가 필요하고 이 부분은 북한과의 서로의 공유하천 관리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정치적이지 않는 이런 다른 연구라든지 물 관리라든지 홍수 이런 부분들을 위한 협정이나 위원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제 북한 지역에도 비가 참 많이 내린 것 같아요. 그쪽도 좀 피해가 심각하겠죠? 지금 정도의 비가 오는 정도라면 북한 정도 상당히 큰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고 북한에서 홍수 대응 능력이라든지 댐의 관리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으로나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으로 보면 우리보다는 많이 뒤처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피해로 상당히 큰 피해가 입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집중호우를 보면 참 이례적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있고 또 게릴라성 폭우처럼 예상이 안 되는 지역에 곳곳에 비를 뿌리는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6월 20일경부터 장마가 시작이 됐다고 보면 최장 장마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 정도의 강우량과 홍수가 집중이 되는 경우는 태풍이 동반되지 않는 그런 아주 이례적이고 상당히 큰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최근에 얘기하고 있는 기후변화 탓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라는 말 대신에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까지도 지금 말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기후변화에 따르는 이 장마와 홍수, 가뭄 이런 것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그것은 이미 다 예견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홍수와 물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상당히 앞으로 어려움이 겪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발달돼 있는 이 IT 기술이라든지 이 스마트 기술 같은 것을 활용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훨씬 잘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한 가지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아직까지도 이 물 관리가 분절되어 있는 관리 주체가 상당히 좀 나눠져 있습니다. 과거에 국토부에 있는 물 관리의 대부분이 환경부에 지금 넘어왔지만 아직도 하천 내에 있는 시설물은 아직도 국토부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도 댐이라든지 보라든지 그다음에 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부는 국토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관리 주체가 상이하고요. 일원화돼야 되겠군요. 그다음에 농업용수에 있는 농업용수의 댐 같은 경우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력용 댐은 산업자원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약간의 물 관리의 분절화된 관리 시스템을 보다 통합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거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필요한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과 숙제를 해결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제 경기 북부, 강원 북부, 한강 지역들을 짚어보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또 지금 비가 계속 예보가 돼 있잖아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좀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예보 상황으로 보면은 내일 정도 오늘 밤과 내일이 상당히 고비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오늘 밤과 내일 부분이 넘어가면 당분간은 약간의 소강 상태가 되지만 다시 한번 이 장마 전선이 북상을 해가지고 온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가중된 그런 부분들이 누적이 생기고 되겠죠. 누적이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고 이 부분은 기상과 재난 상황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부 지역의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경기 남부 지역에서는 어제도 하루 종일 수해 복구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흙더미와 나무 잔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이재민들은 대피소에서 힘겹게 피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이승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저수지 둑이 무너져 흙탕물로 뒤덮인 한 마을. 굴착기가 쉴 새 없이 흙더미와 잔해물들을 치우고 있습니다. 3일째 계속된 복구 작업에도 수해 상처는 그대로입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주택 앞입니다. 주택 입구를 보면 잔해물이 엉켜 있어 들어가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앞편에 있는 건물을 보면 벽면이 기울어져 있어 언제 붕괴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재민들은 모든 생계를 내려놓고 밤낮으로 복구 작업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흙탕물에 잠겼던 주택에서 악취가 풍겨 제대로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지금 냄새가 너무 나니까 잠자는 거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숙식을 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좀 해주셨으면. 임시 대피시설에서 생활하는 이재민들의 생활도 힘겹기만 합니다. 길게 줄을 서서 배급받은 점심 식사로 겨우 허기를 채웁니다. 이재민 70여 명은 비좁은 화장실과 샤워실 때문에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남자 화장실 하나, 여자 화장실 하나. 근데 샤워하면 사람 많이 있어서 복잡해요. 계속 오기면 어디 못 가요. 10년째 운영하던 하회 농장을 모조리 잃은 김인철 씨. 엄청난 피해 때문에 어떻게 복구를 해야 할지 앞날이 더 두렵습니다. 완전히 3분의 2 정도가 잠겼죠, 물이. 입구 들어가는 쪽에도 거기 흙물이 쏠려가지고 다 패여가지고 그 완전히 전쟁터 같은 그런 상황이죠, 지금. 경기 남부 지역의 산사태와 수해 이재민은 400여 명.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한 힘겨운 복구 작업은 끝이 없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휴전선 부근에 걸쳐 있는 장마전선과 태풍 하구핏이 온대 저기압으로 약화되면서 남긴 비구름이 합쳐져 전국 곳곳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조금 전까지 수도권에 많은 비를 뿌렸던 비구름대가 북동진함에 따라 지금은 강원도를 중심으로 천둥 번개가 치면서 시간당 30-4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서해 남부 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들어오면서 전라도를 중심으로
빗줄기가 점차 굵어지고 있습니다. 이 초경보와 주의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때 태풍이었던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전국 대부분 지방에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특히 서해안을 중심으로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오늘 비바람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지역에 최고 120mm 안팎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지역에 이어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면서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앞으로 내일까지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지역은 낮에 비가 점차 그쳐 오후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다시 비가 내려 특히 충청도와 전라도, 경북 북부 지역에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퍼붓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도 길게 이례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가뜩이나 많은 비가 내려 토양이 물러있는 상태여서 많은 비가 오는 지역에는 산사태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사태와 침수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한번 각 지점들을 연결해서 현재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경기 북부, 또 강원 북부 지역, 또 한강 상황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먼저 경기 북부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강 수위가 오르면서 군남댐이 최고 수위를 기록했고 비룡대교 등의 홍수경보가 내려지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지금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임진강 상류와 중류에 각각 취재기자가 나가 있는데 사례로 연결해서 주민 대피 상황과 현재 그곳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진강 상류 군남댐으로 가겠습니다. 자, 공민경 기자, 주민들은 지금 대피를 한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상태 어떻습니까? 네, 밤사이 상황과 크게 달라지진 않았는데요. 북한에서 내려오는 임진강은 연천을 지나 파주까지 이어집니다. 저는 지금 상류 지역인 연천군 군남댐에 나와 있습니다. 연천군에서는 현재 1,100여 명이 대피소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대피 대상은 연천군 군남면과 백한면, 왕진면, 미산면, 중면, 장남면 등 6개 면에서 저지대에 살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대피소는 모두 21곳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미래센터와 백학중학교, 왕산초등학교, 징파나루 연수원, 중면사무소, 원단리 주민자치센터 등입니다. 수위가 더 오르는가에 따라 대피 지역과 주민들이 더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8시 1시간 전에 연결을 했을 때는 이제 최고 수위 40m에 육박했다는 소식을 전해 주셨는데 현재의 그 임진강 수위 군남댐 상황 어떻습니까? 네, 보시다시피 지금 비는 소강 상태인데요. 밤새 비가 많이 내렸다 조금 약해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지금 임진강 수위는 한마디로 최고로 높아진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남댐은 어제부터 40m 수위를 넘나들고 있는데요. 군남댐 수위가 이 정도까지 높아진 것은 처음이라는 군남댐 관계자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1시간 전부터는 39m 아래로 낮아져 지금은 38.8m 수준입니다. 군남댐 관계자는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 유입량이 조금씩 줄어든 영향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댐에 물이 가득 찬 상태라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이곳에 비가 잦아들더라도 북한에서 방류량을 늘릴 경우 임진강의 수위가 높아져 하류 지역에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임진강 상류인 경기도 연천 군남댐 앞에서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임진강 상류에 이어서 이번엔 더 내려가서 중류로 가보겠습니다. 파주 비룡대교에 지금 취재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이곳은 현재 홍수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자, 이유민 기자, 임진강 중류의 현재 수위 어떻습니까? 네, 저는 임진강 중류 파주 비룡대교에 나와 있습니다. 뒤로 보이는 게 임진강인데 물살도 매우 세고 강물도 많이 불어난 상태입니다. 비룡대교 수위는 오늘 오전 8시 기준으로 13.31m로 현재 홍수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만조 시간인 오전 6시쯤 홍수경보보다 한 단계 위인 대홍수경보 수준까지 갔다가 현재는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지금도 비가 그쳤다가 계속 내리는 걸 반복하고 있는데 앞으로 비 상황에 따라 홍수경보 단계도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자, 인근 주민들의 대피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파주시는 이곳 비룡대교의 수위를 기준으로 주민 대피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어제 오후 홍수 경보가 내려진 뒤부터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파평면과 적성면 두 곳에 내려졌던 대피령은 어젯밤부터 문산읍까지 확대됐습니다. 이 세 곳의 주민 5천여 명이 대피 대상인데 특히 저지대에 사는 주민이 1,000여 명입니다. 현재 대피 인원은 171세대, 모두 302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파주시 대피 대상자의 대다수인 문산읍 주민분들은 자유초등학교, 문산장로교회, 문산초등학교, 파주고등학교 등으로 대피하실 수 있습니다. 파주시는 임진강 수위와 기상 상황에 따라 인근 학교와 마을회관 등 대피 지역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임진강 중류 비룡대교 인근에서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북한에도 며칠째 많은 비가 내리면서 북한이 임진강 상류에 있는 환강댐 수문을 여러 차례 개방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지, 또 이 무단 방류가 임진강 하류 우리 측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일외교부 이효영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기자, 환강댐 방류 상황 추가로 파악되는 것이 있습니까? 네, 환강댐의 방류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의 수위는 오전 8시 30분 현재 10.69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필승교의 수위는 어제 오후 8시쯤 13.12m로 역대 최고 수위를 기록한 뒤 밤과 새벽을 지나면서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7년 지어진 북한 환강댐은 군사분계선에서 북쪽으로 42.3km 거리 임진강 상류에 있는데요. 저수량은 3억 5천만 톤으로 남측 팔당댐의 1.5배입니다. 북한도 며칠째 폭우가 쏟아지면서 북한은 환강댐 수문을 최근 여러 차례 개방했습니다. 이 환강댐에서 물을 방류하면 군사 분계선을 넘어 6시간 만에 남측 임진강 최북단인 필승교에 도달합니다. 북한 환강댐에서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물을 막기 위해 2010년 건설한 것이 군남댐인데요. 필승교에서 군남댐까지 물이 도달하는 데에는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북한의 무단 방류에 많은 비까지 더해지면 이 군남댐도 방류를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임진강 하류 수위는 급격히 상승하게 되고 범람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연천과 파주 등 임진강 북부 지역은 물론이고 한탄강을 지나는 철원군 인근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대동강에 홍수 경보가 내려져 있는데 북한의 호우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북한에도 현재 20일 가까이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곳곳에 며칠째 수백 밀리미터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평양을 관통하는 대동강에 홍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공개한 강원도 금강군의 전경을 보면 이 도로가 침수돼 온통 흙탕물로 뒤덮여 있고 차들은 바퀴가 반쯤 잠긴 채 힘겹게 도로를 지나는 모습입니다. 특히 대표적인 곡창지인 황해도의 강우량이 집중되면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고 남측과 가까운 댐에 에서 추가 방류를 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한데요. 이 환강댐의 수문도 추가로 개방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통일부는 2009년 남북 합의에 따라 북한은 환강댐 방류 시 사전에 통보해야 하지만 우리 측에 통보하지 않고 있다며 남북 간 합의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서울 한강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팔당댐의 방류가 계속되고 비까지 내리면서 한강 수위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통제가 계속되고 있는 서울 잠수교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승복 기자, 비도 내리고 있는데 잠수교 수위가 계속 오르고 있다고요? 네, 출근 시간이 한창인 이 시각, 1시간 전에 전해드렸던 상황보다는 지금 잠깐 비가 그치기는 했지만 잠수교는 여전히 통제 중입니다. 밤새 계속된 비가 그치지 않고 있어서 한강 수위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도로와 공원에 가득 찬 흙탕물이 더욱 불어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현장 상황을 전해드릴 때마다 표지판과 나무가 어느 정도 보이는가를 두고 수위를 실감했는데 지금 보면 윗부분까지 거의 물이 들어차 표지판 글씨마저 가려진 모습입니다. 잠수교 수위도 1시간 전 10m를 넘겼습니다. 소양강댐과 팔당댐에서 방류량이 늘면서 수위는 오늘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한강으로 들어오는 하천과 한강공원에 대한 통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포와 강서 한강공원은 전면 통제됐고 서울 시내 하천 43곳 가운데 도림천, 청계천 등 하천 18곳도 출입 금지입니다. 한강변 산책로를 오갈 때 이용하는 보행자 나들목도 대부분 통제된 상태입니다. 또 하천 수위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오전 5시 50분 탄천 대국교 지점엔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탄천 역시 홍수 기준 수위인 5.5m를 넘겼는데 인근 강남구, 송파구 주민들은 가급적 주변을 지나시지 않고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수교에서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자, 이번에 한강 상류로 가겠습니다. 한강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팔당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현장 중계체 연결합니다. 자, 최준혁 기자, 비도 많이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 팔당댐은 빗줄기는 새벽보다는 약해졌지만 여전히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간간히 세찬 바람도 불고 있습니다. 지금도 팔당댐에선 쉴 새 없이 물을 내보내고 있는데요. 현재 수문 15개 중에서 12개를 개방해 1초에 18,000톤가량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9시를 기해 방류량을 다시 1,000톤 정도 늘렸고 수문도 2개 추가로 개방했습니다. 앞서 오늘 새벽 취수를 위해서 2시간 반 동안 방류량을 초당 1,000톤가량 줄인 뒤로 새벽 5시 이후 모두 3차례에 걸쳐 5,000톤가량이 늘어났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북한강 상류와 팔당댐 인근에 많은 비가 왔고 경기도 광주 지역의 지류에서도 많은 양이 유입되고 있어 방류량을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제 북한강과 남한강 쪽에 비가 많이 내리면서 앞으로가 더 문제일 것 같은데 방류량이 더 늘 수도 있겠네요. 어떻습니까? 네, 팔당댐의 현재 수위는 제한 수위 25.5m에 아직은 1m 남짓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팔당댐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은 초당 17,000톤 정도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북한강 상류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의 영향이 한동안 이곳 팔당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당분간 유입량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수원 측은 밝혔습니다. 팔당댐의 방류량이 낮아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현재 방류량으로는 팔당댐에서 나간 물이 한강에 도착하는데 보통 서너 시간이 걸리는 만큼 한강 수위도 더 오를 걸로 예상돼 각별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팔당댐에서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이처럼 한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서울 시내 주요 도로가 통제되는 곳이 늘고 있는데요. 이번엔 서울경찰청을 연결해서 서울 시내 교통 상황은 어떤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정환 경위 전해주시죠. 네, 지금 시각 서울도심 소통 상황은 빗길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평상시 이 시간대보다 정체 구간이 다소 많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침수로 인한 주요 통제 구간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양방향 전면 통제돼 있었습니다만은 수위가 조금 내려가면서 의정부 방향은 녹청교 부근부터 통행이 재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올림픽대로 동작대교에서 염창 IC 사이 양방향 통제입니다. 노들로에도 양화대교에서 한강대교 사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강동대로 올림픽대교 남단 사거리에서 둔촌 사거리 사이 통제며 다행히 이 부근은 소통 원활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불광천 수위가 올라가면서 증산교 하부도로가 여전히 통제 중이며 사천교 지하차도도 통제 구간에 추가됐습니다. 그 밖에 한강 시민공원 출입 육관문 5개 지점이 통제 중이며 여의 하리와 여의 상류 IC 통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즘 기상 예보와 교통 상황을 살펴볼 때 다음 주까지는 이동하실 때 혼잡을 피하고 안전을 위해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자, 임진강과 한강 상황 알아봤고 이번엔 강원 북부 지역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철원에 지금까지 최고 70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오후 한탄강 지류에 있는 하천에 뚝이 터지면서 마을 전체가 완전히 침수되는 곳이 생겨나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준 기자, 1시간 전에 연결했을 때는 이제 마을에 침수됐던 곳이 물이 다 빠졌다면서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 하천이 범람하면서 마을 전체가 잠겼던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비가 계속 내리고 있고 이 바닥에 진흙이 깔려 있어서 통행에 제한이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물이 다 빠져나가면서 주민 통행은 현재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80가구 총 130여 명 정도가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이들 가운데 30여 명은 인근의 오독초등학교로 대피했고 70여 명 정도는 가까운 친인척 집 등으로 대피했었습니다. 어제 오후 범람 당시 마을에 있던 주민 30여 명은 고립돼 있었고 보트로 주민 9명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20여 명은 마을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가축 관리를 위해 비교적 안전한 고지대에 머물고 있었던 겁니다. 이번 침수 피해의 원인은 마을 주변 한탄강 지류에 있는 하천 뚝이 터졌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철원에선 3개 마을이 물에 잠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침수 지역은 김화읍 생창리와 갈마읍 정현리, 동송읍 이길
뉴델리 등 3곳입니다. 갈마릅 동막리도 일부 침수됐었습니다. 현재는 불어난 물은 대부분 빠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지천에 있는 뚝이 문제가 됐었는데 한탄강 본류 같은 경우도 여전히 범람 위기가 높다고요? 네, 지금도 이 굵은 빗줄기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폭우가 계속되면서 한탄강 본류의 수위도 크게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 수위가 뚝 제방까지 차올랐고 물 색깔도 흙탕물로 변해 거세게 흐르고 있습니다. 한탄강의 수위 상승으로 현재 철원의 5개 마을에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마을 주민 300여 명가량이 긴급히 대피했었습니다. 또 일부 군부대도 대피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강원도 내 다른 지역에서도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를 기준으로 토사 유출과 침수 등 강원도에 접수된 호우 피해는 300건이 넘습니다. 산간도로 곳곳은 낙석이나 침수로 도로가 통제되는 곳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철원에서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다시 한번 서울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 수위가 상승하면서 서울 일부 지역에도 홍수주의보가 내려지고 주요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만약에 침수 피해 대비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구경아 기자, 현재 서울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탄천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이곳도 신속하게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시면 상황판에 서울 시내 주요 하천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제보다는 확연히 물이 많이 불어난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 5시 50분에 탄천 대곡교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서울시는 강남구와 송파구 주민들에게 안전에 유의해달라는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행히 수위가 조금씩 낮아지고는 있는데요. 서울시는 수원과 성남 등 경기 남부에 그동안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탄천 수위가 계속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계획 홍수위의 70% 수준까지 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홍수 경보가 내려지게 됩니다. 이 집중호우가 내리지 않더라도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 지대가 낮은 곳에서는 배수가 되지 않아서 역류로 인한 침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강북에서도 반지하 주택이 침수됐다면서 배수를 요청하는 신고가 하나둘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침수가 발생하면 주민센터나 구청, 소방서에 신고해서 양수기를 지원받으라고 안내했습니다. 또 만약의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발송하는 재난 문자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내 주요 하천은 호우특보와 함께 모두 출입이 통제된 상태인데요. 서울시는 시내 하천은 갑자기 급격하게 물이 불어날 수 있다면서 수위와 상관없이 하천변은 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앞서 이제 서울경찰청을 연결해서 상황들을 짚어봤는데 서울 시내 주요 도로들 어젯밤부터 통제되고 있는데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한강의 수위가 올라가면서 한강과 하천변에 있는 주요 도로들의 통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랑천 수위가 상승하면서 오늘 오전 3시 50분부터 동부간선도로 수락지하차도에서 성수분기점 구간의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앞서 오전 3시 10분부터는 한강 수위가 높아져 강변북로 한강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 양방향의 교통이 통제됐고요. 내부순환도로 마장램프에서 성수분기점 구간도 오전 2시 20분부터 양방향 차량이 통행할 수 없습니다. 어젯밤부터 통제된 올림픽대로 동작대교에서 염창 나들목 구간도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수교와 여의상류 하류 나들목, 개화 육관문도 현재까지 통제가 이어지고 있고요. 노들길과 노량진 수산시장 구간도 지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는 한강 수위와 기상 상황에 따라 교통 통제 상황이 시시각각 달라질 수 있으니 이동하기 전에는 미리 확인하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구경합니다. 다시 한번 전문가이신 장석환 대진대 교수와 함께 현재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저희가 이제 경기 북부 지역 또 한탄강, 임진강 지역 상황들을 짚어봤습니다. 먼저 임진강 지역 상황을 보면 앞서 8시 때보다 지금 1시간 뒤인데 약간의 수위는 낮아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젯밤 12시 이제 자정을 기화로 해서 북한에서 내려오는 유입량
따라서 군남댐의 방류량이 조금 줄었고 한 1,000톤 정도가 줄었고요. 오늘 아침 6시 반경이 서해 조이가 최고로 올라왔기 만조대이기 때문에 네. 그 만조대에 물이 밀려가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임진강 하류, 비룡대교, 문산읍 주변에 수위가 최고로 올라갔던 높아졌죠.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조이가 내려가면서 상류에 있는 물이 줄어들면서 약간씩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 12시 혹은 1시쯤이 네. 이제 조이가 제일 낮아지고 낮은 시간인가요? 네. 예. 그리고 다시 6시, 7시 정도 되면 다시 이제 조이가 올라가는 만조 시간이 되기 때문에 네. 오늘 저녁의 강우와 이 만조 시간이 상당히 변수가 좀, 되겠네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또 북한의 홍수 상황, 그다음에 북한의 강우 상황에 의해서 환강댐의 방류에 의한 부분도 상당히 지금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북한의 방류 상황, 또 우리 강수량, 그다음에 또 조류 이 세 가지 변수를 잘 고민을 해서 상황들을 짚어봐야 될 텐데 현재 주민분들은 이제 임진강 쪽 분들은 대부분 대피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주민들은 대부분 저희가 재난 방송이라든지 기상특보가 정확하게 잘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 재난 방송과 여러 가지 재난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를 하고 그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피를 잘 신속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특히 과거에 침수 이력이 있었던 지역, 과거에 경기 북부에는 96년, 98년, 99년에 대홍수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때에 침수된 이력이 있었던 부분과 그 지역 주민들은 특히 더 유의하셔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를 좀 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새벽부터 임진강에 저희가 집중을 해서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특히 비룡대교 같은 경우가 홍수주의보, 지금 경보고요. 앞서 조금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대홍수 경보라는 얘기도 나왔어요. 이건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보통 홍수 경보가 주의보가 있고 경보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 경보 이하로 관리를 하는 게 홍수의 설계 홍수위 관리하는 건데요. 네. 그것 이상으로 즉 제방이 범람할 가능성 그리고 하천이 범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즉 심각 단계인 대홍수주의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네. 대홍수주의보가 내려 있는 주변에 저지대라든지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반드시 대피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한강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당댐을 조금 전에 연결했을 때는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방류량도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도 연결했을 때 서울시 탄천의 대곡교 주변에 홍수주의보가 이제 발령이 됐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북한강과 남한강은 그 큰 변동은 없지만 지금 남한강에 있는 충주댐 방류량을 계속 늘리고 있기 때문에 팔당댐도 어제보다는 오늘 팔당댐 방류량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있죠. 그렇지만 한강 하류는 약 200년 빈도의 홍수의 방어를 할 수 있는 제방과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방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은 아직 여유가 있는 한강 본류를 선제적으로 방류를 시킴으로써 앞으로 오늘이나 내일 더 많이 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해서 조절을 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 선제적인 방류의 상황에 맞춰서 당연히 잠수교라든지 지천에 있는 중량천이라든지 탄천에 있는 지역에 홍수 예경보를 내리는 것은 타당한 사유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서울시 재난본부를 연결했을 때 몇 군데이긴 합니다만 서울시내 침수 신고 접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지대에 계신 분들은 재난 문자라든가 또 방송을 계속 시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은 비가 온다고 하면 대하천은 충분하게 방어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도심지 내부에 있는 저지대라든지 홍수 방어 능력이 부족한 배수펌프장이 용량이 적은 부분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더군다나 서울시의 하수도의 설계 기준이 30년 이하이기 때문에 같은 비가 온다면 저지대 부분들이 상당히 취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여기까지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사망자가 한 명 더 늘어 이번 호우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는 모두 27명으로 늘게 됐습니다. 정부는 피해가 큰 충청과 경기 지역 일부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승훈 기자, 인명피해가 더 늘었다고요?
네, 밤사이에 사망자가 1명 더 늘었습니다. 지난 3일 강원도 홍천에서 차량에 탄 채 강물에 휩쓸렸던 50대 남성인데 안타깝게도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로써 이번 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16명으로 늘게 됐습니다. 실종된 사람은 11명이고요. 부상자도 7명이 더 있습니다. 이재민은 현재 990여 세대 1,600여 명이고 이 가운데 880여 명은 아직 임시시설 등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피해를 우려해 일시적으로 대피한 사람도 4,900여 명에 이릅니다. 대부분은 경기와 강원입니다. 재산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택 1,400여 채와 축사나 창고 1,000여 동이 파손됐고 도로와 교량 1,000여 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농경지 피해 면적도 8천여 헥타르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가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고요? 어느 지역인가요? 네, 어제 오전에 정세균 총리가 신속한 검토를 지시했기 때문에 이르면 오늘 중으로 특별 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지역은 충남 천안과 아산, 충북, 충주와 제천, 경기 이천 등 10곳 정도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우선 피해 복구에 대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해집니다. 또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생계 구호와 재난지원금 지원, 또 전기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의 감면 혜택 등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비가 더 올 것으로 보여서 우려가 큰데 어떻게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중대부는 추가 피해에 대비해서 저지대 주민과 행락객들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것을 권고한 상태입니다. 이럴 땐 불필요하게 외출하시면 안 되겠고요. 야외 작업도 금물입니다. 특히 여러 날 계속된 비로 지반이 약해져서 산사태 위험이 크기 때문에 비탈면이나 절개지 부근에 계시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최근 인명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개울가나 하천변, 해안가 같은 침수 위험 지역은 급류에 휩쓸릴 위험이 높으니까 절대로 가까이 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공사장이나 농촌의 논둑도 위험하고요. 비가 올 땐 실내에서 창문을 닫고 기상예보에 귀 기울이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자, 태풍 하구핏은 온대 저기압으로 약해졌지만 태풍이 남긴 수증기가 한반도로 넘어와서 많은 비를 뿌리고 있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민경 기자, 현재 비바람 상황 어떻습니까? 네, 현재 비가 오는 지역을 레이더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붉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강원도와 호남, 그리고 중부 내륙 지역을 지나고 있습니다. 또 남서쪽 해상에서도 지속적으로 강한 비구름이 발달하면서 내륙 지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1시간 동안 강원도 홍천과 원주 지역 등지에는 30mm에 가까운 세찬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강한 비구름의 상황을 천리안 위성 영상으로 자세히 보겠습니다. 중국에 상륙한 태풍 하구핏이 저기압으로 약해져서 지금은 장마전선과 합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저기압의 중심부가 오늘 새벽에 중북부 지역을 통과한 뒤에 지금은 동해상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때문에 강한 비구름도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전국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강한 저기압이 장마전선에 더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서해안 지역으로는 오늘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0m 안팎의 거센 바람이 몰아친 곳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초속 10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수해를 입은 데다가 바람까지 강하게 불 경우 추가 피해가 생길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슈퍼컴퓨터 예측 자료를 보면 지금 시간 이후에도 비가 강하게 내리는 지역은 주로 강원도와 남부지방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서울, 경기 지역으로도 강한 비구름이 산발적으로 영향을 주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곳곳에 1시간에 최고 50mm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비구름이 점차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중부지방부터 비가 점차 그칠 걸로 기상청은 예보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다시 비가 이어지겠고요. 내일까지 충청과 호남, 경북 북부에 최고 200mm 이상, 서울, 경기와 강원 지역에는 최고 12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자, 많은 비로 홍수 위험이 큰 상황인데 위험 지역도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많은 비에다가 방류된 물까지 더해지면서 임진강 유역 같은 경우 수위가 전례 없이 높아졌습니다.
지점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임진강 유역에 있는 연천 군남댐입니다. 지금 현재 수위가 39.07m로 계속 위태로운 상황인데요. 상류 지점으로는 수위가 아침 상황보다는 조금 낮아졌지만 지금은 하루로 갈수록 수위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조대를 지나면서 서해안에 밀물이 밀려와서 하천에 물이 빠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홍수 경보가 내려져 있는 임진강 비룡대교 지점 수위 전 시간보다 조금 더 상승했습니다. 홍수 경보 기준 2m 정도 넘어서서요. 대홍수 경보 기준인 13.6m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과거 최대 수위는 11.7m였습니다. 범람이 우려되는 파주시 문산읍 저지대 주민들에게는 대피령까지 내려졌습니다. 임진강 통일대교 지점입니다. 역시 수위가 조금 더 높아져 지금 9.28m입니다. 홍수 경보 계속 발효 중이고요. 임진강 유역 대부분이 과거 최대 수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한탄강 유역 살펴보겠습니다. 사랑교 지점인데요. 이 지역도 전 시간보다 수위가 0.3m가량 높아졌습니다. 지금 8.89m입니다. 홍수주의보 계속 내려져 있는데요. 경기권뿐만이 아니라 철원군에서도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물이 빠지는 정오 무렵쯤 정체된 물길이 조금씩 해소될 걸로 보입니다. 위험 지역에서는 수위가 낮아질 때까지 고지대 등 안전한 곳에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수위가 높아진 지역을 현장 상황과 함께 설명해 주시죠. 네, 방금 보셨듯이 지금 물이 크게 불어난 곳은 임진강과 한강유역입니다. 새벽부터 또다시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지금 임진강 물길을 따라 연천과 파주 지역, 그리고 또 한강 물길을 따라서 서울에서도 지천까지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현재 홍수특보가 내려진 곳과 비바람 위험 지역 현장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강 지천인 왕숙천 살펴보겠습니다. 네, 물이 크게 불어난 모습이 보이고요. 지금 인근에 있는 진광교 지점에는 홍수 경보 내려져 있습니다. 수위가 계속 높아지면서 범람 위험이 커졌고요. 인근 주민들은 일부 대피한 상태입니다. 안성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지점 역시 계속 홍수주의보 발령 중입니다. 거센 물살이 흙탕물이 되어서 흐르고 있고요. 지금 강한 비바람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부옇게 보일 정도입니다. 바람이 강한 지역도 살펴보겠습니다. 서해안 지역 강한 바람 불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 태안에 있는 신진항입니다. 거센 비바람이 화면이 가려질 정도고요. 호우특보에 강풍특보까지 지금 발효 중입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태에서 비바람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자, 이번엔 한강 유역의 하천과 댐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는 한강 홍수통제소를 연결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민수 기자, 현재 홍수특보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비가 계속되면서 홍수특보는 1시간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홍수경보는 경기도 여주 흥천대교와 원부교, 남양주 진광교, 호천 영평교, 파주 비룡대교 지점에 내려져 있습니다. 홍수경보는 하천 수위가 70% 찼을 때 발령하는데요. 홍수통제소 관계자는 미리 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30% 정도 여유를 두고 경보를 발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홍수경보는 하천 수의 70%인데 그럼 홍수주의보는 어떻습니까? 홍수주의보는 홍수경보보다 한 단계 낮은데 하천의 50%가 찼을 때 내립니다. 오늘 아침 탄천과 경안천 수위가 급격히 오르면서 서울 강남구 대곡교와 경기도 광주 경안교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충북 괴산 목도교와 강원 홍천 홍천교, 경기도 평택 군문교, 연천군 사랑교에도 주의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홍수통제소는 이런 홍수특보를 한강 수계 19개 지점을 대상으로만 하는데 이외의 지역에서도 항상 수위를 확인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수위는 한강 홍수통제소 홈페이지나 홍수알림이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앞서 팔당댐 상황도 알아봤는데 한강 유역댐들의 상황 변화가 있습니까? 네, 한강 수계에는 한강 중심부 수위에 영향을 주는 7개 주요 댐이 있는데요. 홍수 조절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북한강 수계엔 화천댐, 춘천댐, 소양강댐, 의암댐, 청평댐이 있고 남한강 수계엔 충주댐, 그리고 두 강이 만나 한강 본류가 시작되는 곳에 팔당댐이 위치합니다. 지금은 강원 지역에 내린 비 때문에 북한강 수계 댐들이 많은 양의 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점별로는 춘천댐이 1초당 약 5,500톤, 의암댐과 청평댐이 각각 초당 11,000톤씩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소양강댐에서 내보낸 물이 도달하면서 방류량이 조금씩 느는 추세입니다. 자, 북한 쪽에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접경지에 피해가 큰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북한에 내린 많은 비 때문에 임진강 수위가 급상승하면서 파주 연천 지역에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임진강 상류 북측 지역에 있는 복례호의 수문에 문제가 생기면서 하류인 군남댐의 수위가 급상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책 마련을 위해 여기 한강홍수통제소에서는 어제 저녁 환경부 장관이 참석한 상황 점검회의도 열렸습니다. 내일까지도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 한강 수계 댐들이 방류량이 계속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강 수위가 높아지면 추가 도로 침수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내린 폭우로 산지의 비탈면을 깎아 만든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 토사 유실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난개발로 방치되거나 허가가 난 뒤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곳이 많아서 산사태 우려가 큰데요. 성용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시간당 5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졌던 곳입니다. 진입로가 흙더미로 뒤덮였습니다. 부추밭은 절반 넘게 산에서 쏟아진 흙에 묻혀 있습니다. 뒷산에 조성 중인 태양광 발전시설 용지 일부가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옹벽 아래는 무허가로 개발된 뒤 2년 넘게 방치됐던 곳입니다. 물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폭포처럼 쏟아져 내려오면서 주변에 이제 난개발해놓은 상태에서 흙들이 막 쓸려 내려와서 허가를 받고 준공된 태양광 시설도 산기슭 절개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달 31일 태양광 시설을 떠받치던 옹벽이 붕괴됐습니다. 빗물과 함께 쏟아진 토사가 젖소 목장을 덮쳤습니다. 관련 법규를 지켜 축대와 옹벽을 쌓았지만 기록적인 폭우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시에서 허가 내서 다 감리받아서 한 공사니까 나야 믿고 여태 있었지. 관할기관에서 허가만 내줬지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도 산사태 위험을 키웁니다. 이곳은 지난 6월 산림청과 자치단체의 안전점검에서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곳이지만 불과 한 달여 만에 이렇게 붕괴 사고가 났습니다. 거기는 이제 생존유치라든지 부안유치라든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대상지로 그렇게 관리를 했던 데였어요. 지난 6월 이후 설치한 태양광 시설은 전문기관의 현장 점검을 받도록 산지관리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해로 관리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성룡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사고는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는지를 KBS 취재진이 지난 5년간 사례를 모아 직접 분석해봤습니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매몰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대부분 올해 발생했습니다. 송낙규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시간당 60mm의 갑작스런 폭우. 도림천 산책로를 걷던 80대 남성은 급류에 휩쓸렸다가 끝내 숨졌습니다. 물이 한 절반 넘게 잠겨 있었어요. 평소에는 물이 그렇게 많은 적은 없었어요. 한 번도. 처음 봤어요. 도림천에선 지난해 9월에도 80대 여성이 물에 휩쓸려 숨지기도 했습니다. KBS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통계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지난 5년간 여름철 집중호우 때 발생한 사망사고 62건을 분석했습니다. 사망 원인을 살펴보니 급류 사고로 인한 게 2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금과 같은 휴가철에는 계곡에서 급속하게 유량이 늘어나는 돌발 홍수에 의해 야영장이나 계곡 물놀이를 하다가 비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목할 점은 급류 사고로 인한 희생자의 절반 이상은 60대 이상의 고령자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재난 취약계층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정도면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의 비는 과거의 경험하고는 좀 다르게 오는 형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희생자가 많았던 건 매몰 사고였습니다. 모두 13명인데 이 가운데 10명이 이번 집중호우 때 숨졌습니다. 오랜 기간 비가 내려 지반이 연약해진 상황에서 짧은 시간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면서 예년보다 피해가 더 커진 겁니다. 쨍쨍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집중적으로 시간당 50에서 80mm 정도 비가 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산사태가 나기에 너무 좋은 조건을 만들어준 거죠. 올해가 특히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빗길 운전과 차량 침수와 같은 자동차 관련 사고로 숨진 사람이 8명이었습니다. 폭우에도 무리한 작업으로 일하다 숨진 노동자들은 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충북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라 긴급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도 크지만 수확을 앞두고 도움의 손길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현장에 이정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삼밭이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양숙이 열대로 물을 빼내고 있지만 부유물 등에 막혀 작업 속도가 더딥니다. 7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인삼밭은 3분의 2가량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밭주인은 손해를 감수하고 덜 자란 인삼을 수확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습니다. 불가항력이었어요. 도저히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저쪽에서 물을 내려가질 않고 여기서 산에서는 막 떠다밀고 해서 여기 완전 바다에 있었어요. 사과밭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나무가 뿌리째 뽑혀 떨어진 사과가 바닥에 나뒹굴고 밭 일부는 움푹 꺼졌습니다. 작물 피해가 심각하지만 주택 복구 등 우선순위에 밀려 사과밭 주인의 가슴만 타들어갑니다. 이거 다 못 써. 이렇게 묻히면 못 써. 사과 나고 안 살아. 다 뽑아내야 돼. 그전에도 한 번 이랬는데 다 뽑아냈어. 근데 이렇게는 처음이야. 근데 이 평생 처음이래 이렇게 난 거. 진흙탕으로 변한 복숭아 밭에서도 얼마 남지 않은 복숭아라도 따보려는 손길이 다급합니다. 10만이 들지 뭐. 농사가 잘 됐는데 반수합도 안 되니까. 떠내려가 버리니까. 충북 지역 농작물 피해 규모가 1,600헥타르를 넘지만 도움의 손길을 구하기 어려워 농민들은 발만 동동거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다시 한번 전문가와 함께 현재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석환 대진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자, 교수님 앞서 저희 이제 KBS가 5년 동안의 그 집중으로 인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분석해 봤더니 예전에 이제 급류 사고가 많았었는데 올해는 특히 이제 매몰 사고가 많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비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 뭐 저지대라든가 산사태라든가 좀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비가 많이 오면은 토양 내에 수분의 함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 수분이 함량이 많아진 상태에서 더 비가 추가적으로 온다든지 그 수분이 많아진 함량에 토양에 다른 힘이 가해진다든지 다른 개발을 위해서 절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면은 상당히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도심지뿐만이 아니고 도심지 외곽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산지 혹은 경사지의 개발 가능성이 있는 부분,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 나왔듯이 태양광을 개발을 한다든지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네. 별장을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취약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요. 네.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잘 간과하기 쉬운 계곡부의 유원지 같은 부분은 급류가 물이 많아서 홍수가 비가 많이 와서 사고가 나는 것보다는 계곡은 굉장히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도달 시간이 너무 빨리 도달해서 그 급류에 의해서 휩쓸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공사 중에 대우기 대비를 철저하지 않으면 그것이 전체 토사의 물량으로 즉 산사태나 지반이 약해진 결과로 해서 토성류의 형태로 홍수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은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것은 시골에 네. 계신 우리 어르신들인데요. 어르신들이 농번기가 되면은 비가 많이 오면 이 부분들의 농사를 점검하러 가시다가 사고를 당하는 물고 투시로 논둑에 가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조금 농사 짓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하더라도 자녀분들이 꼭 그 부분을 좀 챙기셔서 네. 어르신들의 그런 비가 올 때 또는 홍수의 가능성이 있는 시기에는 네. 좀 그런 부분을 자제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비도 많이 내리고 있지만 저희가 저희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했을 때 이제 태풍 4호 태풍이 이제 온대 저기압으로 바뀌면서 바람도 지금 초속 20m로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뭐 공사장이라든가 도심 지역의 시설물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자연재해라고 하는 게 지금은 단순히 풍수해뿐만이 아니고 이제 바람에 의한 네. 재해, 그다음에 폭염에 의한 재해 이렇게 광범위하게 재해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 재해 관리의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생기는
간판이라든지 구조물이 낙석이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따라서 네. 그와 함께 해안가에 있는 그 이안류라고 하죠.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 동시에 해안에 파도가 치는 그런 상황도 같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임진강과 뭐 한탄강, 한강 전반적인 상황들을 짚어봤는데 현 시점에서 교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고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은 호우의 형상이 국지성 집중호우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이기도 한데요. 네. 그래서 국지성 집중호우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리고 이상기후에 대한 우리가 미처 예견하지 못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얼마만큼 준비하고 대비할 거냐, 얼마나 선제적으로 이 부분을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준비해야 될 뿐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준비해야 되고 네. 마지막으로는 모든 안전은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자기의 안전을 직접 책임진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네. 재난방송에서부터 여러 가지 재난 문자도 있고요. 문자, 그다음에 본인이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모든 것을 다 관리를 하면서 이 재난을 극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갑작스러운 대피령에 파주 연천 지역 주민들은 대피소에서 불안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홍성혜 기자가 전합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파주시 저지대 지역에 긴박한 대피 명령이 내려집니다. 하천 범람이 우려되어 저지대 주민 여러분께서는 대피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각 내려진 갑작스러운 대피령. 주민들은 분주히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아줌마! 아니, 전화 받아야 돼, 전화. 대피하셨나? 전화번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옷가게 주인도 시장 상인도 부랴부랴 짐을 싸고 대피할 채비를 마칩니다. 대피령이 내려진 곳은 파주 문산읍과 적성면, 파평면의 저지대 지역으로 모두 임진강의 본류 또는 지류와 맞닿은 곳들입니다. 인근 학교와 교회 등에 차려진 대피소로 몸을 피한 주민들. 과거 임진강이 범람해 수해 피해를 겪었던 지역인 만큼 더욱 걱정이 큽니다. 빨리 피신하라고 막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눈물 나고 또 속상해요. 그때 생각하면 막. 그때 놀란 게 지금도 놀래가지고. 파주보다 좀 더 북쪽 임진강 상류에 있는 연천군 역시 어제 저녁부터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마을에 진입은 안 되고 그냥 집사람이 그저 통장 있는 거 2개만 갖고 그냥 맨몸으로 나온 거예요. 지금 다시 동네 못 들어가니까 그런 상황이죠. 뭐. 연천에서는 백항면과 군남면, 미산면, 중면, 왕직면, 장남면 6곳에 대피령이 내려졌는데 역시 모두 임진강 인근 저지대 지역입니다. 임진강의 범람 가능성을 가늠하는 비룡대교의 수위는 대홍수 경보 단계인 심각 수준에 육박한 상태입니다. 연천군과 파주시의 대피 대상 인원은 지금까지 모두 6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오늘도 전국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KBS에는 비 피해 상황을 담은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와 경기 북부 지역에 마른 비가 내리면서 마을과 논밭이 잠기는 등 위험한 순간도 많이 있었는데요. 조지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기도 연천군의 임진강 주변, 마치 저수지처럼 보이는데 건물 한 동만 물에 잠기지 않고 남아 이곳이 캠핑장이었던 것을 짐작케 합니다. 전봇대 높이의 3분의 2 정도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줄지어 서 있는 비닐하우스. 안에는 농작물도 보이는데 절반 정도는 물에 잠겼습니다. 주변 논밭도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물이 가득 찼습니다. 물에 잠긴 논밭을 주민들이 걱정스레 지켜봅니다. 길이 끊기면서 자동차도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절반가량 물에 잠긴 축사. 축사 안에는 소 한 마리가 겨우 목만 물 밖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 지역에 비가 쏟아지면서 갑자기 차오른 물에 소들은 미처 대피조차 못했습니다. 불어난 물에 떠내려가는 컨테이너를 한 남성이 지켜봅니다. 빠른 속도로 내려가는 컨테이너. 얼마나 강한 물살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군의 한 마을, 허벅지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모두 집을 떠나 대피했습니다.
제보 영상은 카카오톡이나 KBS 뉴스 애플리케이션, 전화, 이메일 등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제보 영상을 촬영할 때는 안전이 확보된 곳에서만 해야 합니다. KBS 뉴스 조지연입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남서쪽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들어와 내륙 쪽으로 유입되면서 지금은 전북 지역에 천둥 번개와 함께 시간당 50mm 안팎의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대 수도권에 폭우를 퍼부은 비구름이 북동진하면서 현재 강원도에도 굵은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휴전선 부근에 걸쳐 있는 장마전선과 온대저기압으로 약화된 태풍 하구핏이 남긴 비구름이 합쳐지면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호우경보와 주의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때 태풍이었던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바람도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어서 오늘은 비바람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 경기와 강원도 지방에 최고 120mm가 넘겠고 내일은 중부지방에 이어 남부지방도 빗줄기가 굵어져 충청과 남부지방에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서울, 경기와 강원도 지방은 오후에 비가 점차 그치기 시작해 내일 낮까지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충청과 전라도, 경북 북부 지역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연일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홍수특보가 발효되는 등 침수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시간 정보를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시설물 관리, 저지대 침수, 빗길 교통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뉴스특보는 잠시 뒤 10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